자, 우리 이어서요, 210번부터 갈게요. 여기 이제 시장 실패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 실패와 관련된 요인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제 독점, 독과점, 이 불안정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외부성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냥 공공재, 그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바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외부성부터 볼까요? 외부성 간단히 보시면 자, 외부성이 외부라는 게 그 externality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가 이제 언제나 뭐의 외부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언제나 관심을 갖는 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X가 시장 테두리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장 테두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가를 주고 받을 텐데요. 시장 테두리 밖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그런 걸 외부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3자한테 의도하면 안 돼요.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편익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줬어요. 비용을 야기시켰는데 중요한 게 이제 또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외부성이다. 우리가 이제 외부성이 이제 생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소비 측면에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긍정적인 외부성일 수 있고 부정적인 외부성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외부성부터 볼게요. 긍정적인 플러스 외부성인데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 네거티브 외부성이요. 부정적인 외부성 마이너스 외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외부성이 이제 생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소비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네요. 이것도 이제 뭐 표로 나눠가지고 막 이게 뭐 어느 게 더 SMB가 뭐 크고 외우는데 그 외우실 필요 없어요. 수요 공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 측면에서 외부성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이 개인 사적인 편익과 비용과 똑같게 돼요. 그래서 외부성이 없었을 때는 요거.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소셜 마지널 베네핏이고 이게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핏 곡선. 그리고 이 공급 곡선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소셜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 여기 이제 그 사적, 사회적 전부 다 이제 다 좋은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생산 측면에서요. 긍정적이라는 건 비용을 떨어뜨리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편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이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비용을 더 야기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감안하지 않은 것이죠. 소비 측면에서 네거티브 하는 건 뭐예요? 편익을 깎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편익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는 뭐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 않고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회적, 사적 그게 프라이빗과 소셜이 괴리가 발생해요. 자, 여기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요거.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 그걸 먼저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생산에서 발생했으니까 편익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소셜 마지널 베네핏이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하고 이건 똑같아요. 수요에 소비에 영향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이 몰래 오염이라든가 폐수라든가 뭐 이상한 납품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면 기업은 이제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은 추가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화시키는 것까지 생각하면 비용이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되네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평이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멋있게 보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그려요. 아셨죠? 생산에 따라서 사회적인 납품 물질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말로 씁니다라고 하면은 편익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생산에 발생해서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PMC보다 SMC가 더 크네요. 전부 다. 그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PMC보다 SMC가 크다. 그럼 시험제 나오게 돼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보셔야 돼요. MC가 변했네. 생산에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했네.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네. 네거티브하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보다 더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그냥 당연히 네거티브한 거는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더 해요. 반면에 이 좋은 거는요. 하라고 권장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원래. 그래서 Q스타가 최적 수준인데 그거 이해를 안 해가지고 이만큼 증가해서 이렇게 오버 프로덕트가 하게 된다라는 거. 나쁜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부정적인 외부성이 소비에서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이상한 빨래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나쁜 물질을 막 이렇게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에 영향을 줬으니까 생산에 영향 안 줬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를 먼저 쓰면 SMC랑 PMC 이렇게 같이 써요. 이걸 툭 묶어서 그냥 공급곡선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두 개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소비 입장에서는 편익을 깎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PMC가 요거밖에 없는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쁜 거기 때문에 이 편익을 깎아먹어서 편익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SMB가 이만큼 편익을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당연히 요 식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올려다 보시면 PMB가 SMB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PMB가 SMB보다 PMB가 크죠?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편익에 영향을 줬네. 소비에 외부성을 줬네. 여기 보시면 생산에는 아무 외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줬고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 오히려 작아졌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나쁜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옆 사람이 막 방해하는 아니면 담배를 피는데 담배 연기 때문에 딴 사람의 어떤 편익을 떨어뜨리는 그래가지고 SMB보다 소셜 마지널 베네핏이 개인이 생각할 때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MB까지, SMB랑 SMC가 같아질 때는 여기가 이제 최적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개인 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PMC랑 PMB, 이게 사적이잖아요. 여기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됐다. 그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건 이걸 많이 하고 위에 걸 볼게요. 긍정적 외부성. 최근에는 긍정적 외부성이 생기면 뭔가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흔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을 간단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응용해 봅시다. 생산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PMC랑 SMC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편익에는 상관없어요. 생산이니까. 근데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켰으니까 개인이 봤을 땐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 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 외부성이 인해서 전체적인 국가 전체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왼쪽이 더 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쪽으로 보면 소비네요. 편익에 영향 줬으니까 PMB 이거랑 SMB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편익을 증가시켰으니까 개인이 느끼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익스터널리티까지 사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의 편익이 더 좋아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가지고요, 뭐 얻게 되는 편익이 커진다. 뭐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 소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지금은 자꾸 하면 너무 멀어지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우리는 주로 이제 요걸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환경오염 관련된 거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생산 측면에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발생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공급됐어요. 그럼 여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언제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요. SM과 S, 소셜 봐야 돼요. SMC랑 여기 보시면 SMB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최적,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사회적인 최적이에요.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극대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Q스타보다 Q0가 더 나갔네요. 이만큼 더 나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삼각형 더 나간 만큼.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도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오버 프로덕트 돼도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는 이제 생산량을 줄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량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옛날에 한 것처럼 수요 공급에서 했잖아요.
생산량을 얼마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다 그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요게 SMC고 요거는 그냥 D 이렇게 쓰는 이유는 SMB랑 PMB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D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MC 이렇게 있어요. 최적 수준은 여기가 되는 건데 바람직한 수준 제로라 할게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Q 이상 소비하지 마 해서 수량을 가지고 통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 이상 사용하지 마 해가지고 상한선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이거 이상 오른쪽 못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1까지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프라이스를 통제하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 가격을 통제하는 건 이제 세금 같은 걸 부과해가지고요. 가격을 비싸게 해서 수량을 이렇게 줄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항상 관심사가 되는데 그게 피구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은 텍스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PMC에다가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야기한 주체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게 이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최적 생산량 수준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올리게 되면 세금이 이제 똑같이 정액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어떤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네요. 그래서 이만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는 거, 이거 계산하는 게 이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오염 허가권이네요. 오염 배출권. 오염 배출권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하고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도입하는데 물론 문제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돼서 오염 배출 권리 요거를 획득한 기업만 요 할당량만큼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요만큼 수량 통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가 총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통제랑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오염 배출권이 이렇게 발급이 되면 우리가 전에 뭐 택시 면허증 이런 거 한정 더 이상 늘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해서 마켓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얼마의 가격이 형성될 것인가 나오게 되면 좀 그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외부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피구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공공재예요. 저기 이제 따로 보면 공공재. 공공재는요, 그러니까 요걸 다 하시면 재정학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재정학은 요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퍼블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소비한다 이 뜻이에요. 여럿이서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공공재는 주체가 정부다라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는 경합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경합성,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none이라는 말을 쓰고요. liability 이 말을 쓰네요. 이거는 경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떤 사람이 베어 울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게 다툰다, 경합한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등대 서비스 보통 이렇게 공공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대 서비스를 막 누리고 있는데 어떤 한 명이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여해요. 그때 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비배제성이요. 돈 안 냈으면 우리는 사과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건 non 배제한다가 exclude니까 excludability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사람이 이제 돈 안 냈으니까 너 사용하지 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국방 서비스나 이거 눈 가리고 운전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이제 이게 이제 바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경합성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한강에 다리가 3개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많이 와도요 다리 소비량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에 시장 수요 곡선을 다 합하는 거 할 때 우리는 이제 Q로 바꿔가지고 다 더했는데요. 이때는 소비하는 양이 한강에 다리가 3개면 A가 소비하는 한강의 다리도 3개, B가 소비하는 한강의 다리도 3개, 시장 전체 공급된 한강의 다리도 3개. 똑같아요. 공급량이. 근데 지불하는 가격이 달라요. 제가 강남에 사는데 회사가 강북에 있으면 하루에 한강을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한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데
내가 사는 집이 강북인데 회사도 강북이에요. 그러면 한강 별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어쩌다 친구 만나러 강남 갈 때만 이용하니까 소비하는, 그러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편익이 달라요. 그래서 A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B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다르고요. 그 두 개를 합한 게 시장 전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편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 편익을 많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누리는 한계 편익 더하기 요거 B가 누리는 한계 편익, 이게 바로 시장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게 시장 전체에서 누리게 되는 사회 전체적인 한계 편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시장으로 합할 때는요, 우리가 Q가 이렇게 더해져야 되니까 Q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개별의 공공재에 대한 편익 곡선,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게 P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애가 만약에 편익이 이렇게 있어요. A, 수요 곡선. B라는 애가 만약에 수요 곡선이 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DB. 이게 P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로 바꾸면 소비하는 양은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게 돼 있으니까 이 절편이 상방으로 여기 있으면 이만큼 편익 얻고 얘가 이만큼 편익 얻게 되니까 상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DA와 DB를 같이 연결한 수요곡선이 이제 지금은 P로 바꿔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편익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이제 계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외부성은 요거 사회적 후생 손실과 피구세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주로 이제 또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염 배출권. 그리고 이번에도 시험 문제 한 여기서 한 4문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난이도가 극하로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공공재 이거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걸 순수 공공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게 약간 비순수 공공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서 나올 거는 이렇게 P로 바꿔가지고 사회 전체 수요 곡선 해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가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대칭 정보. 대칭이다라고 하면 시메트릭이니까 반대말 A자 붙여서요. a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말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이번에 나온 것처럼 뭐 중고차 시장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계약 체결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요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서 체결하기 전에 before에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은 역선택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선택이라는 게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거꾸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직하지 않은, 경영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부적절한, 이렇게 얘기해요. 부적절한 선택.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이, 비대칭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사람이 정보 많이 가진 사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역선택이고요. 이제 중고차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에서 알 수가 있고요.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정치인 선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후적인 그 상황이 우리는 moral hazard다 해서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히든이라는 말을 써요. 요즘 뭐 히든 뭐 노래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히든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정보가 이제 없는 사람은 누가 괜찮은가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정보가 많은 사람은 내가 괜찮은 애다라고 막 시그널을 막 보내는 거죠. 근데 도덕적 해이는요, 이게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히든 어떤 행동 때문에, behavior, activity,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닌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가 이렇게 떨어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게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최선을 다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어떠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용해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유인 설계, 이런 것들이 늘상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문제 파트고, 주로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문제씩은 나올 거예요. 외부성, 여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아니면 공공재, 이 파트 토픽으로 해가지고요, 한 2개 정도씩은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10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좀 한번 보시죠. 피구세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에 보니까 다음 표는 양의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장의 사적 한계 효용과
사적 한계 비용, 사회적 한계 효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거래량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효용 자체 편익은요 사적이 아니라 사회적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플러스 외부성이 발생했는데요. 210번 플러스 외부성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편익이 달라졌네. PMB랑 SMB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 외부성을 긍정적인 외부성을 야기했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굳이 표를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편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SMB가 편익이 큰데 PMB는 편익이 아직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여기 공급 곡선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여기서 얘는 사실은 PMB 아이고 죄송해요. PMC랑 SMC가 똑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 첫 번째는 사회적인 최적을 봐야 되는 거니까 SMB랑 요 SMC 요게 같은 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SMC가 지금 아무 얘기 안 하니까 PMC가 SMC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량이 5일 때 사적 한계 비용이 2,200이죠. 그리고 사회적 한계 비용이 2,200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로 따지면 이게 5개 이게 이제 최적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과소 생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성이니까 여기 서브시디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브시디 아마 계산문제를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표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체크해 두세요. 얼마나 줘야 합니까? 이만큼 보조금을 줘야 되네요. 얘한테 이제 보조금을 줘서 편익을 더 증가시키는 것만큼 이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00만큼이 편익이 되는데 사적 한계 비용이 5개일 때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가 1,700이잖아요. 얘가 2,200이고요.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뭐 500인가? 네, 그만큼 보조금을 700이죠. 700. 1,500이네. 1,700이 아니라 1,500이니까 2,200과 1,500 그 차이인 700만큼을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 별표는 3개 해놨고요. 자, 다음 211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또 오형 간축약인데 이게 세무사 시험에서 또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오염을 절감하려는 게 세 번째 줄 보시면 총 전체적인 오염 물질을 60만큼 감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Z가 A 기업이 생산하는 오염 저감이 되는 거니까 제약 조건 60개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너 얼마나 할래? 너 B 얼마나 할래? 둘이 합쳐서 60만큼을 감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애는 좀 많이 감축하고 능력 없는 애는 조금 덜 감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으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A와 B의 오염 저감 비용 각각 CA가 100 플러스 2ZA의 제곱이에요. 이거 한계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ZA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MCA는 Z로 미분하니까 100 없어지고요. 4ZA. 원래 이게 Z 똑같은 건데 A가 생산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점타 여기다 쓴 거예요. 똑같은 물질을 지금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B는요. CB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ZB로 미분하게 되면 6Z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MCB는 6ZB 이거예요. 우리 전에 했던 건 똑같네. 밑에서 올려다 보면 한계 비용이 높을수록 이게 공장이 낡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감축 생산량 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비용이 많으니까 얘는 점차 이렇게 줄이고요. 얘는 좀 비용이 적으니까 좀 더 늘려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래서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요 같아지는 상황 이렇게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요 높이가 똑같죠. 이게 만약에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이라고 할게요. 감축 그러면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아지는 그래서 얘는 ZA는 이만큼 생산하고 절감하고 저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는 ZB 이만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옆에서 보면 이게 두 개가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A와 MCB가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세무사 시험에 자주 이런 스타일 나오는데 사실은 그 좀 다른 어떤 미시경제학 쓰신 교수님 연습 문제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시험에 모의고사 냈었는데 그냥 그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작에서 나오는 그 메커니즘 그건데 뭐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이제 세무사 단골 문제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거 금방 풀 수 있죠. 이거 두 개 갖게 놓고 보시면 ZA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오늘 벌써 이거 한 3개쯤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212페이지 212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이제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보고 있어요. 자, 섬유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고요. 시장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섬유 생산 과정에서 수질오염이 발생하네요. 나쁜 거잖아요. 네거티브 외부성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거 알 수 있고요. 수질 오염에 따른 비용이 외부 한계 비용인데 externality marginal cost의 약자로 쓴 건가 봐요. 그래서 다음 설명 중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요는 아무 변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그냥 120 마이너스 Q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SMB고 PMB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SMB, PMB. 그렇죠? 자, 비용은 다르네요. 거기 보시면 공급 함수가 있는데 원래 공급 함수가 20 있으니까 뭐 대략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PMC 이거는 20 플러스 P로 이렇게 정리하셔야지 이게 PMC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 EMC라는 추가적인 외부 비용이 발생했어요. 2분의 1이네요. 이거 2분의 1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좀 이렇죠. 그냥 대략 이렇게 그리시죠. externality marginal cost가 2분의 1 Q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소셜 마지널 코스트를 하려면 요거까지 사실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고려한 거는 여기 절편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SMC는 요거 PMC에다가 더하기 EMC 이걸 더한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 그 비용까지 외부 비용까지 감안한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20 더하기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여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제로점. 요거 SMC랑 요거 SMB가 만나야 되는 거고요. 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이게 과다 생산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Q0가 바람직하고 여기 Q1은 지금 바람직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과해야 됩니까? 하면은 요 PMC를 최적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요 높이만큼 부과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게 바로 T 텍스랑 똑같고 요게 바로 T 텍스랑 똑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제로점에서 이게 상방으로 이걸 이동시킨 거니까 요 높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요 Q0를 구하면 요거랑 요거 구해서 차이를 뺄 필요가 없고요. 그 Q0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요 사실은 T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세팅해서 잘 보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번 보세요. 사적인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크다? 아니요. SMC가 PMC보다 SMC가 크네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거꾸로 됐고요. 다음 2번 단위당 얼마의 조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거 직접 구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PMC랑 요거랑 요거 눈으로 한번 해보시죠. 눈으로. 이걸로 놓으시면 20Q랑 120 이거 하면 Q 전리가면 2Q 1건 100 Q는 50 그렇죠? 50 자 이거 볼게요. SMC랑 이거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전리 넘어가면 2분의 1 가니까 2분의 5Q 이쪽 가면 100 얼마예요? 2분의 5Q 40이요? 네, 40. 그럼 이 T는 얼마입니까? 4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T는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이 답이에요. 틀렸네. 3번 시장기구에 의해서 얼마만큼 과잉 생산입니까? 10만큼 과잉 생산된 거네요. 3번 틀렸고요. 과잉 생산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생 손실 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크기. 이게 바로 후생 손실의 크기다.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막 복잡하잖아요. 관심 있는 파란색 SMC랑 SMB랑 그거보다 더 나갔으니까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뒤집어 얘기하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요만큼 증가합니다. 그거랑 사실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직접 계산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125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놨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5번 시장기구에 의한 가격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10원 낮다. 그러면 여기 보셔야죠. 여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점점점점점 이런 거 값들이 어떻게 되는가 판단하시면 돼요. 뭐 대충 보니까 뭐 이게 80이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시장에 맡겼을 때 여기가 70이 나오고요. 그다음 요게 20이라고 그랬잖아요. 텍스가. 그러니까 여기가 6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거 써놓으시고 답 나오는 거.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거는 편해요. 근데 늘상 그렇듯이 이제 복습하실 때 이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알겠어 뭐 이게 피구세 해야지 그거까지 되는데 사실 시험은 다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아는데 이게 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좀 아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값 먼저 얼마나 손쉽게 빨리빨리 틀리지 않게 푸는가 사실은 그게 더 관건이에요. 내용은 아까 사실 말씀드린 게 그게 다예요. 사실 그거를 그냥 얼마나 좀 풀어서 설명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어요. 자, 213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시죠. 213. 이거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이거 그냥 거의 암기하듯이 하셔야 돼요. 자, XJ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있는데 그냥 P로 바꿔주시면 좀 편하겠네. 이게 쉬우니까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2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고요. 자, 독점 기업의 사적인 이렇게 하겠죠. 사적인 비용 함수는 MC로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PMC가 1.5 곱하기 2니까 3이네. 3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환경 오염을 추가로 발생시켰네요. 근데 환경 오염 비용 EC가 externality cost겠죠. Q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MEC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Q를 미분하게 되면 marginal externality cost는 EQ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비용 SMC는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SMC는 OQ 이렇게 돼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이고요. 뭐 그거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더하면 6Q는 120 하니까 20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뭐 간단한 거예요. 자, 다음에 214번.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외부성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214번. 계산 요 정도 나오는 거는 이제 푸실만 하고요. 뒤에 복잡한 회계상 기출문제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끼는 누가 잘 제끼나도 이제 사실 중요하죠. 자, 대학교육의 사전 한계 편익 사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타예요. 나중에 바꿀게요. 사적 한계 편익은 대학생 수에 따라서 PMB, Private Marginal Benefit이 600-15N. 이거는 이제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N인가 봐요. 학생 수. 그리고 PMB니까 Private Marginal Cost가 PMB가 600-15N.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대학생 수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150의 외부 한계 편익이 발생한다. 거기 밑줄 치세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했을 때. 150이라는 게 긍정적인 편익이잖아요. 이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0이니까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쓸까요? marginal externality 아까 코스트 했으니까 benefit 이렇게 할게요. 150. 그러니까 이걸로 높이가 다 150으로 일정해요. 만약에 우상향하게도 할 수 있겠죠. 우하향하게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우상향한 건 익숙하니까 그냥 이거 편익이 점차 뭐 많아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우하향하게도 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단순히 더하면 돼요. 다음에 한계 비용은 이거는 편익에 영향을 안 준 거니까 한계 비용 그대로 쓰면 돼요. MC라고 했잖아요. PMC랑 SMC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아예 MC로 돼 있네. 아예 구해줬네요. 그러니까 15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MC니까 PMC, SMC 15N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편익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요거 보시면 SMB랑 요 MEB 요 마지널 베네핏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외부 비용, 외부 편익이요.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만큼 상방 이동시키면 돼요. PMB를. 편익이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SMB가 이만큼 상방 150 이동하니까 상방으로 150 이동시키면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소셜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적은 소셜 마지널 베네핏과 소셜 마지널 코스트를 찾으시면요.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요점이잖아요. 요 0점이 이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거 PMB랑 PMC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진짜 좋은 거는 여기 N0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쓰고 회원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긍정적인 거는 사실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언더 프로덕트가 되네요. 그래서 N1이 이거니까 이게 최적이니까 이만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정부가 개입 없이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학생의 수, 그게 바로 1인 거예요. 정부가 없으니까 PMB 사적인 측면에서 PMB랑 SMC 하면 요거 두 개 같은 거예요. 눈으로 해보세요.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이쪽 넘기면 30N 600 나누면 어떻게 돼요? 30N 600 20 그런가요? 맞나? 그렇게 되겠고요. 20 여기 20. 자, 그 다음에 최적 수준 볼게요. 요거는 이거 노란 색깔 이거 SMB 이거랑 같아져야죠. 그럼 요거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더한 거니까 SMB는 750 맞죠? 750 마이너스 15N 이렇게 되네요. 얘네 둘 더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30N은 7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00 지우고 326, 35, 15, 2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2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얼마나 그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보조금은 여기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이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건 생산량과 상관없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조금은 그냥 150이다. 이게 되게 심플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야겠다 하면은 사실은 보조금 150 중에서 찍어야 되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을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5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제끼도록 할게요. 우선 제끼고요. 아까 좀 복잡해가지고요. 그러게 이게 좀 시간 걸리니까 이건 좀 제낄게요. 우선. 자, 그다음 216번 문제 좀 볼게요. 216번. 그러니까 오염 배출권 문제가 우리 책에 한 3개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한 3개? 2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 이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재정학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세무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국회 이런 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좀 주어진 가격이 얼마일 때 오염 배출권이 필요한 사람 수요 그걸 따져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약간 좀 이렇게 그냥 감각 센스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자, 216번 볼게요. 자, 공공재 적정 공급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재는 비경합성하고요, 비배제성이 있네요. 그래서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도 얘기해요. 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익을 다 더해요. 마지널 베네핏을 다 더하고 이게 마지널 코스트랑 같아질 때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 MRS라고 같은 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무찰곡선 얘기할 때 MRS가 뭐 X를 하나 델타 X분의 그건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공공재를 G라고 그러고 사용재를 X라고 그러면 이거 이제 공공재를 할게요. 이거 공공재. 그러면 공공재 G 이거 사용재를 기준으로 한 공공재 편익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잘 보시면 MRS라는 게 사용재에 대한 편익 그냥 마지널 유틸리티 해도 상관없는데 마지널 유틸리티나 베네핏 똑같으니까 마지널 베네핏 G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다 서메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없으면 그냥 위에 나와 있는 마지널 베네핏을 다 서메이션 한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마지널 코스트 나타낸 거 이거는 MRT 이렇게 나타내네요. 이 MRT GX. 이 MRT 뭡니까 하면은 이게 MC, MC,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를 기준했을 때 G, 공공재 한 개 비용을 나타내니까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그냥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우선 첫째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둘째는 외우는 건 그러니까 좀 쓸모가 없고 우리가 얘기했던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 서메이션 하는 거 그런 거 좀 따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불병정 4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CCTV 한 대당 한 개 생산 비용이 10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 마을의 적정 CCTV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지금 요게 10인 거야, 10. 요게 10. 근데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이 한 개 편익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각각
가격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가 그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소비할 때 합한 게 10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근데 딱 보면 거기가 9 한번 볼게요. 9. 값이 9개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한 개 편익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편익이에요. 왼쪽에 보니까 단위당 가격이 2잖아요. 이 값. 을은 9일 때 3. 병은 9일 때 3. 정은 9일 때 2. 이거 다 더하니까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첫째 시험 문제는 직접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세무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고 회계사도 이제 주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표를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표를 줘서 주는데 오히려 그게 연습을 안 하시면 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건 계산하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개념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건데 그거 잘 읽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217번 문제 좀 볼게요. 요거 똑같은 얘기예요. 217번 문제는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요거네, 요거. P를 다 서메이션해서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로 정리가 잘 돼 있구만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P를 더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예요. P를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의 가격, B의 가격. 이 편익이라는 게 보이셔야 되겠고요. 두 개 더하면 A의 가격은 250 마이너스 2분의 1 QA. 원래는 이렇게 A가 원래 하점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3분의 1 QB. 소비한 양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공공재의 특성은 뭐예요? 지불하려는 가격은 다 다르고 아까 한 것처럼 A가 소비한 양과 B가 소비한 양과 시장 전체 소비량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A자 하점자 여기서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소비하는 달이 3개, B가 소비하는 달이 그것도 3개. 그러니까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350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6으로 하면은 6분의 3, 6분의 2 하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나요? 6분의 5 Q. 이게 이제 편익의 서메이션 합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 P로 바꿔서 뭐 해야죠. 그거 왜 바꾸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다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비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비용은 한계 비용 저거 또는 MRT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공공재 한계 비용은 20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200이라는 거예요. 이게 MC가 200. 이거 MC인 거죠. 그럼 이거 그냥 푸시면 Q값 구할 수 있죠. 아셨죠? 요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는요 나올 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PCC가 PCC가 나올지 ICC가 나올지 엥겔 곡선 나와서 응용을 할지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올지 사실은 그게 나오는 거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범위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은 시장 실패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더 대세가 되고 있는 건데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이쪽을 잡으시고 나 소비자 선택 이론 대체효과 소득효과 잘 모르겠어. 뭐 또 막 준선형 효용함수까지 등장하고 제가 보기엔 뭐 슬러스키 방정식 그것까지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버거워 하면 다 버리세요. 근데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면 앞부분이어가지고 그걸 계속 갖고 다니게 되면 막 계속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선 버리시고 딴 거부터 해야지. 그렇다고 괜히 그거 하다가 이걸 아예 못하면 이건 난이도 나오면 중한데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난이도는 최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큰 거죠. 자, 218번 문제 좀 풀게요. 218번 문제. 자, 공공재 최적 공급인데요. 공공재 Z에 대한 소비자 값과 의뢰 수요 함수와 한계 비용이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 공급량은 이게 값의 수요 함수 이렇게 써요. 원래는 값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값 다 써줘야 돼. 그리고 450 마이너스 3P 값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320, 그 다음에 2P 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적재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Q로 해가지고 서메이션, Q로 쫙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공공재니까요. 이거 하청자 없어져요. 이게 찍찍 이렇게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값과 을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러고 수직으로 서메이션 해야 되니까 그걸 P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P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전리 넘어가서 3을 나누면 3, 1은 3, 3, 5, 15, 150,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Q.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줄게요. P
을은 이거 전리 넘어가서 2로 나눠주니까 2을은이 2, 6, 12, 160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두 개 더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수직으로 합하는 게 가격 P. 그러니까 편익을 다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편익 합하게 되면 이거 더하면 맞나요? 310 마이너스 저거랑 비슷하네. 6분의 5 Q 뭐 이렇게 되는 게 편익의 합이에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비용은 거기 얼마로 주어졌죠? 한 개 비용이 MC가 그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MC는 30 더하기 3분의 1 Q 해서 요거 두 개 풀면 Q 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저거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놨어 뒤에.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다른 문제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기념에 219번 문제는 셀프 쓰시고요. 똑같아 이거요. 220도 풀어드려야 하는데 이거 셀프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220은 좀 보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공공재에 대한 편익의 합과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편익의 합은 이게 MRS, 그러니까 상대적인 편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220은요. 그래서 중요도는 별표 하나인데 이게 세무사 기출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서는 좀 글쎄라고 했는데 요 원리 때문에 잠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MRS니까 이 MRS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60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효용 함수는 이렇게 있고 다 똑같대. 근데 공공재랑 사용재 중에서 공공재가 뭐예요? Z고 사용재가 X예요. 자, 그러면 이거 MRS 먼저 구하셔야 돼요. MRS 구하게 되면 공공재가 Z죠. ZX. 그러니까 무조건 XZ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심 있는 게 공공재니까 여기다 놓고요. 그러면 한 개 효용 공공재, 한 개 효용 사용재 이렇게 놓고요. 이 Z로 미분하시면 돼요. 거기 효용함수 Z로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5-3분의 2Z 이렇게 되죠? 뭐 따로 쓰진 않아도 되겠네요. 간단하니까 3분의 2Z 이렇게 되고요. 자,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재 2네요. 2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용재는 지금 MRS 구했는데 사회 전체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몇 명? 60명 있네요. 60명. 그래서 서메이션 해야 되잖아요. 서메이션 MRS ZX 해야 되니까 이 서메이션이 60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60 곱하기 저거 쓰시면 되겠죠. 그냥 2분의 그냥 줄이지 않을게요. 3분의 2 Z. 이게 이제 MRS를 다 더한 거고요. MRC가 이제 MRT가 MC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 보시면 MRT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느껴보세요. Z가 공공재가 되고 사용재 있는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공공재의 한 개 비용이 얼마인가 이거예요. 공공재 비용이 얼마인가 그거를 사용재로 표현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용재 10단위 투입하면 공공재 하나 생산한대. 그래서 공공재 하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재로 따지면 10개네요. 그러니까 이게 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10.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델타 공공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그래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게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난이도로 하면 4개 넣었잖아요. 그래서 MRS, MRT 그걸 물어보기 위한 세무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회계사는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혹시 모르고 그냥 지금 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거처럼 하나의 재화만 하는 경우는 이제 부분균형 분석 방법인데 이건 두 개를 다 본 거잖아. 사용재, 공공재. 그러다 보니까 일반균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221번 문제 좀 볼까요? 자,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공공재와 사용재 이런 거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자, 어느 마을에 이식가구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이식가구는 편익을 서메이션 할 때 이거 20명 똑같은 사람이니까 20을 곱해준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등의 설치 비용과 그에 따른 한계 이득이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최적인가? 221번 보시면 자, 가로등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는 총 설치 비용이에요. 우리가 총이 관심이 아니고 한 개가 관심이니까 마지노 코스트로 바꿔주세요. 그럼 가로등 하나, 둘, 셋, 넷일 때 한 개로 하면 다 이게 증가하는 게 100만 원씩이네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오케이. 다음에 가구당 한 개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널 베네핏이네.
마지노 베네핏은 10, 8, 6,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과 편익은 서메이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20명이니까 20을 곱해야죠. 그래서 10 곱하기 20번 더하는 거예요. 20번. 그러니까 200. 8을 20번 더하면 160. 6을 20번 더하면 120. 그 다음 4를 20번 더하면 8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몇 개 설치하는 게 최적인가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요거랑 요거 비교해야 되는데 같아지는 점이 최적인데 사실은 4개 소비했을 때는 얻게 되는 편익이 80인데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4개까지 가면 안 되네요. 그래서 3개까지 가면은 이게 100이고 편익이 120이니까 편익이 좀 더 크지만 여기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스톱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3개까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선 표를 봐가지고요. 이거 총 비용이니까 1개로 바꾸고 여기서 편익은 20명이면 20 서메이션 해서 곱해주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222번 같이 이렇게 그 게임 이론 비슷하게 공공재 스토리를 준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자주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원래 게임 이론 자체가 이제 게임하듯이 그런 거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보수행렬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그 사슴과 그 토끼 게임 그거 있었는데 제가 뭐 처음에 그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린 게 뭐냐면 뭐 헷갈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텐데 그 사슴 한 마리 잡는 게 토끼 4마리 잡는 거 이상이다. 뒤집어 얘기해서 토끼 한 마리는 사슴의 4분의 1보다 뭐 작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4마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4명이서 사슴 잡고 그냥 토끼 하는 게 훨씬 더, 그거보다는 3명이서 사슴 잡는 게 한 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더 낫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사슴 한 마리가 토끼 4마리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생각하시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게임 이론 문제예요. 자, 민준과 서연에게 화단은 순수 공공재래요. 222 한번 보시죠. 화단으로부터 각자 10만 원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비용은 12만 원이래요. 두 사람이 화단을 만드는데 찬성할지 반대할지 독립적으로 결정한대요. 우선은 뭐 민준과 서연 이렇게 볼게요. 민준, 서연 이렇게 있어요. 찬성할까? 반대할까? 얘도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면 화단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비용은 찬성한 사람만 낸대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찬성한 사람이 독박을 쓰는 거겠네요. 즉, 한 사람만 찬성하면 혼자 12만 원을 다 지불하고요. 둘 다 동의하게 되면 각각 12만 원을 n분의 1 하니까 6만 원씩 지불하고요. 반대하면 화단은 하나도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반대했을 때는 화단이 안 만들어지니까 빵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둘 다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찬성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0만 원인데 10만 원의 만족을 각각 얻게 되는데 비용은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n분의 1 하니까 비용이 6만 원 하네요. 그래서 이때 얻게 되는 보수는 4와 4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순편익 보면 이게 4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가 찬성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빼는 건데 찬성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첫 번째 줄에 10만 원의 만족이라고 그랬고요. 비용은 원래 12만 원 들었는데 n분의 1 하게 되니까 6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둘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수행렬로 만드셔야 돼. 다음에 이쪽 볼게요. 이쪽. 민주는 찬성했는데 서연은 반대했어요. 그러면 보수가 민주는 마이너스 2 손해고 서연은 오히려 10인가? 네, 이득을 봐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민준 입장에서는 혼자 찬성했어요. 혼자 찬성하니까 얻게 되는 베네핏은 자, 만들어졌는데 완벽하지 않네요. 거기 보니까 만들어졌지만 이게 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화단을 만드는데 찬성할지 반대할지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면 화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비용은 그 혼자 자기가 덤탱이 다 써야 되네요. 그래서 12만 원 돈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코스트 비교하면 편익은 10만 원
편익을 얻게 됐어요. 자기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비용을 혼자 덤탱이 다 쓰니까 이거는 반띵 했으니까 6만 원 된 거고 얘가 이제 12만 원 다 넣는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고요. 반면에 이쪽에 얘 볼게요. 얘는요.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 보면 들어가는 편익은 그냥 10이에요. 근데 돈 하나도 안 썼네. 그럼 비용이 빵 해가지고 편익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돼서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내시균형을 찾으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서연이 찬성했다 볼게요. 그럼 민준이 찬성하면 4인데 반대하면 10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이득이네요. 서연이 반대했어요. 찬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반대하면 제로네요. 이게 이득이에요. 우월 전략이 있고요. 자 다음에 서연 볼게요. 서연은 자 민준이 찬성했으면 자기가 찬성하면 4인데 반대하면 10이네. 반대하는 게 낫고요. 꺽쇠. 다음에 얘가 반대하면 마이너스 2랑 빵이니까 반대하는 게 낫고요. 꺽쇠. 얘도 5월 전략균형이 있고 5월 전략균형 둘 다 있으면서 내시균형 꺽쇠 둘 다 체크되는 둘 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게 되면 코퍼레이트를 하게 되면 반대해서 공동을 죄인의 딜레마랑 똑같네요. 찬성하면 다 둘 다 4 이렇게 얻을 텐데 둘 중에 한 명만 이렇게 가게 되면 자기 혼자 덤탱이 쓰게 되니까 상대를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약간 슬픈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거기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좀 심플하고요. 복잡하지 않으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말을 스토리를 주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겁을 지나치게 먹거나 이게 집에 와서 보면 이게 이런 문제잖아 이럴 수 있는데 집중력 그러니까 거기 몰입 플로우가 유령 아니에요. 경영학에서는 그 몰입의 뭐 즐거움 그런 거 할 때 거기 집중을 해야 돼. 집중. 근데 집중하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계산 문제나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낯설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이게 힘들어가지고 못해요. 사람이 막 2시간씩 이렇게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막 거의 몸에 이렇게 거의 암기 기억할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그냥 P로 바꿔가지고 편익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네. 20명이니까 곱하기 20해서 이렇게 머리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만드는 그게 이제 사실 되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223페이지 3번 문제 좀 볼게요. 미시가 이게 뒤에 똑같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만 더 보고요. 이거 한 문제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미시 조금 하고 이제 거시로 들어갈게요. 자, 223번 중고차 시장의 선택이에요. 이거 올해도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를 잘 몰라서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뭐 간단히 보시죠. 성능 좋은 중고차 100대랑 똥차 100대가 팔려 있대요. 이게 좋은 차, 구차, 똥차, 배드차 이렇게 있어요. 100대씩 있대요. 100대씩. 그냥 가중치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대고 이게 200대면 가중평균할 때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하겠죠. 자, 파는 사람은 좋은 차를 셀러라고 볼게요. 셀러 입장에서는요. 나는 물건을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니멈. 난 이만큼 받아야지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만 원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똥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400만 원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최소한. 자, 근데 바이어 볼게요. 바이어는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맥시멈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옆에 보니까 중고차 사려는 사람 역시 200명이 있는데요. 이들은 좋은 차일 경우에는 650만 원까지 이하니까 최대한 65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고요. 나쁜 차일 경우에는 맥시멈 45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팔려는 사람은 자기가 성능이 알아요. 자기가 좋은 건지 똥차인지 알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좋은 건지 똥차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치 통계 아까 기대치 이걸 배웠지 이거 될 확률 2분의 1씩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650 더해서 2로 나눠도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45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50 되나? 550 뭐 대략 두 개 다 하면 1100이니까 2로 나누면 550 되겠죠. 그러니까 550 가격을 팍 지르는 거야. 나는 뭐 잘 모르겠다. 나 손해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좋은 차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난 그래도 좋은 차는 600원 받아야겠는데. 만약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게 되면 둘이 좋은 차네요. 네, 저 좋은 차 사러 왔어요. 최대한 이만큼 주려고 하니까 중간에 뭐 600에서 650 사이가 되면 630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30만큼 더 받았고 얘는 20만큼 싸게 했으니까 둘 다 윈윈 되고요. 얘가 힘이 세게 되면은 그냥 650만큼 이렇게 가격, 그러니까 600과 650 사이가 되면, 650 되면은 얘가 이제 50 이득을 다 먹게 되는 거죠. 아무튼, 둘 다 정확히 알게 되면, 둘 다, 협상을 통해서 바게닝 파워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딱 지르게 되면은, 좋은 차 가진 애들은, 뭐야,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 집에 가자, 좋은 차더라, 하고 집에 가요. 그럼 남은 건 똥차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똥차만 있으면 그게 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똥차도 이익은 있죠. 이렇게 다 똥차네 그럼 얘들도 이제 똥차끼리 거래할 수 있지만 시장이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균형 가격은 얘네 똥차만 남았으니까 400에서 450 거기서 결정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똥차 100개만 거래된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요거 패턴이 이번에도 이제 나왔으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에 224번부터 뒤에 쭉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제가 몇 개 할 텐데 뒤에는요 문제가 스토리가 길어요. 225번, 226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러게 다음에 227번 다 피고세 다 그런 거예요. 228번은 그 협상을 통한 코드 정리인데 이것도 재정학에서 이제 좀 나올 수 있는데 재정학에서도 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코드 협상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건데 그냥 우선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0 이거 환경세랑 오염 배출권 비교하는 건데 뭐 이것도 그냥 복잡하진 않아요. 우리가 완전 경쟁 독점에 비해서는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230번 있죠? 그거는 별표 하나 하세요. 이게 국회인가? 거기 뭐 세무상가 거기 나왔던 건데 그냥 가격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얼마에 책정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2만 원일 때, 4만 원일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앞에 게 좀 더 복잡하거든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기도 그렇고 해서 거시도 가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가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정부가 각 기업에게 오염 배출권을 다 30장씩 무료로 다 배포했대요. 30장씩 가져.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얻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A기업은 지금 오염 배출량이 60개인데 이거 30개밖에 못 갖고 있으니까 사실 더 필요하긴 해요. 근데 오염 저감 비용? 이것도 되게 비싸긴 하네요. B도 40이고 C도 50이고요. 근데 30장씩 무료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염 저감 비용, 자기가 이제 정화시설 하는 거랑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거랑 차라리 오염 배출권 가격이 비싸면 그냥 나 직접 정화할래. 근데 정화하려는 것보다 오염 배출권이 싸면 오염 배출권 싸서 그냥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문제도 그런 건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2만 원 있잖아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2만 원보다 크다 2만 원이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기업 A는 오염 배출권이 밖에서 2만 원에 거래돼서 톤당 그걸 내가 오염 폐수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데 정화하는데 7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정화하는 것보다 그냥 쿠폰 사서 오염 배출권 사서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 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잘 못하는 거는 자기가 하기보다는 밖에 시장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요. 공급 수요라고 할게요. 수요라고 하면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화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30개를 이왕이면 다 거기 보시면 30개 갖고 있으니까 오염 배출량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부족하니까 30만큼 더 그냥 시장에서 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수요자로서 활동하면서 30만큼 물건을 사려고 그러고요. 배출권을. B는요. 오염물질 정화하는데 2만 원 드는데 오염물질을 직접 오염 배출권을 사는데도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빼버릴게요. 그리고 C는 오염물질 정화하는데 4만 원 들어. 근데 차라리 2만 원 해서 쿠폰 사가지고 막 배출하는 게 낫네요. 그러니까 C도 이쪽이 되는 거예요. C도 얼마예요? C는 지금 50개 배출해야 되는데 30개는 이미 정부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큼 더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지금 큰 상황이네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좀 밑에다 썼으면 더 나았을 텐데 순서대로 하냐고. 4만 원 볼게요. 가격이 4만 원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4로 해도 돼요. 4로 이렇게. 원래 4보다 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5만 원보다 작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4가 됐을 때는 자 기업 A 볼게요. 어휴 이게 자기가 오염 배출권이 4인데 자기가 정화하는데 7만 원 들어요. A는 여전히 이게 배출권을 사는 게 낫겠다. 물건 살려고 해요. B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정화하는데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오염 배출권은 4만 원이니까 자기가 그냥 직접 정화하고요. 배출권은 더 비싸게 파는 게 낫죠. 그냥 그걸 갖고 쓰기보단. 그래서 B는 다 팔아요. 30 이렇게 해요. C는 오염 절감하는데 비용이 4만 원인데 쿠폰도 4만 원이니까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됐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C는 빼버릴게요. 그럼 이거 두 개 같잖아요. 수요 공급이 같으니까 답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5만 원 해볼까요? 오염 배출권이 가격이 5만 원 이상 이렇게 결정되면 5만 원이라 할게요. 5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똑같이 보세요. A는 7만 원이네. 그래서 나는 아직 더 필요해. 30. B는요. B는 2만 원이니까 판다고. 팔고 그냥 비싸게 자기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게 나으니까 B는 거기 있는 것처럼 30개를 다 파는 게 낫고요. C도 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5만 원 얻을 수 있냐. 그냥 내가 직접 정화하고 이거는 갖다 팔면 5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C도 30개를 다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크게 되니까 가격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2원일 때는 가격이 2만 원, 2만 원일 땐 가격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5만 원일 땐 가격이 낮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4만 원일 때 딱 균형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 그때 문제 봤을 때 센스가 좀 이렇게 작동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되고 또 숫자로 이렇게 보통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게 운 나쁘면은 이게 뭐 다 5개 넣어야 되고요. 대충 감을 잡아가지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231번은 아예 풀지 마세요. 독점시장에서 피구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독점시장까지 가져가가지고 피구세 물어보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겁나시는 분은 하긴 하세요. 근데 자 232번 별표 3개 하세요. 이거 중요도 5개, 난이도 5개. 요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233번은 X 하세요. 별로 뭐 좀 그렇게까지 풀긴 그래요. 234번 요거는 별표 중요하잖아요. 별표 5개잖아요. 이 유명한 재정학 시험에서 깡냉이 튀기는 아저씨라고요. 그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2개는 좀 이따 쉬었다가 풀 테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마음에 내키면 푸시고요. 아니면 그냥 그냥 뭐 해설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2문제만 이따가 풀고 거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